머리 어떻게 관리하냐, 스타일링 어떻게 하냐, 파마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손질이나 스타일링 없이 제품만으로 말리는 것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많이보다 훨씬 더 많이 안녕하세요, 천하공입니다. 곱슬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머리 어떻게 관리하냐, 스타일링 어떻게 하냐, 파마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일단 저는 머리가 곱슬머리라서요, 뭐 따로 이제 파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머리에 뭔가 하는 게 없거든요. 하는 게 없는 게 사실은 이 머리를 관리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손질이나 스타일링 없이 제품만으로 말리는 것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웬만한 곱슬들은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로 편한 관리가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스타일링 하기 전에 샴푸를 먼저 해야겠죠? 오늘 컨텐츠에서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크게 추천드리진 않을 건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트리트먼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곱슬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치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예외이신 분들은 머리가 많이 얇으신 분들, 일반적인 샴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샴푸하고 나오면 머리를 말리잖아요. 머리에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타월 드라이만 충분히 해줍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고 제품을 먼저 도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노워시 트리트먼트 어반트라이브의 리브인 폼, 뿌리부터 끝에까지 도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셨다면 물을 한 번 더 꽉 짜줍니다.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건조해지면 제품도 도포가 잘 안되고 곱슬이 일어나서 그 곱슬을 제가 모양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리브인 폼을 바르고 나셨으면 컬크림과 에센스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컬크림을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 칸투의 리브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칸투 제품이 해외 나가면 보편적으로 많이 마트에 깔려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좀 약간 대용량으로 나와서 팍팍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는 라코아 컬크림 추천드리고요. 꼭 이 제품 아니어도 약간 묽은 듯한 딱딱해지지 않는 컬크림이면 웬만한 건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머리 젖은 상태에서 이 제품을 도포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많이보다 훨씬 더 많이 제품을 바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곱슬머리 제품을 금방 먹어버리고 건조함과 동시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4등분을 할 겁니다. 위아래 이렇게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보통 여자분들 쇄골과 가슴 요 사이까지 오시는 분들 이렇게 손가락 2마디 정도를 3번에 걸쳐 바를 거예요. 이 안쪽부터 꼼꼼하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위에 바르시고 한 번 덮어서 안쪽부터 바르시고 그 위에 바르시고 한 번 덮어서 뒤쪽이랑 이 위쪽까지 두피만 닿는 걸 제외하고 최대한 가까이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빗질을 해줄 건데 젖었을 때 빗질을 완벽하게 해놓고 스타일링을 해야 나중에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빗질할 이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되신다면 메이슨의 브러쉬, 탱글 티저, 약간 올리브영에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얇고 뾰족뾰족하게 실리콘으로 된 빗 있거든요. 그 빗도 좋더라고요. 안쪽부터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꼼꼼하게 뿌리부터 밑으로 차분하게 빗질해 줄 거예요. 지금은 차분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볼륨은 다 살아 올라오잖아요, 마르면서. 그런 다음에 에센스를 한 번 더 발라줄 건데 오로칸 오일이나 어반 트라이브의 스무스 오일 캐주얼하게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 더 무겁게 가시면 호호바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 천연 성분의 약간 뻑뻑한 오일들 있잖아요. 바디에 바르는 오일 같은 호호바 오일 쪽으로 하나 추천드리자면 베저 브랜드의 아르간 헤어 오일도 괜찮습니다. 이 엄지만큼씩 2~3번에 걸쳐서 이것도 똑같이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빗질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번거롭겠지만 고데기를 하지 않고 이걸로만 끝낼 거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주는 거거든요. 막상 해보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에센스까지 발랐으면 말리기 시작할 거예요. 말릴 때 이제 꼭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곱슬머리 분들은 이 제품을 꼭 사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드라이기에 껴서 쓰는 제품인데 이건 다이슨용 제품이고 디퓨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일반 드라이기에도 호환되는 디퓨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제품으로 말리면 좋은 점이 머리가 날리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약간 누르듯이 말려줄 거고 볼륨이 많이 죽는데 싶어도 어차피 마르면은 곱슬의 볼륨 때문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건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머리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얘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 상태로 말려주면 웨이브가 아주 탄력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말려주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 하나 알려드리면 곱슬머리 분들은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머리가 젖어 있을 때 이런 굴곡들이 보이잖아요. 웨이브가 이렇게 생기면 굵으면 이쁘겠다 하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살짝씩 접어줍니다. 이 디퓨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서 말려주시면 이렇게 빼셨을 때 물결처럼 나오게 되겠죠. 이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 곱슬머리 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때 말리실 때도 저는 100% 말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80% 정도의 수치로 말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20%는 자연 건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큰 틀이 잡혀 있으면 그대로 자연 건조되면서 마르거든요. 그대로 컬이 굳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자신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까지의 단계 있잖아요. 컬크림과 에센스 단계까지만 해주시고 그대로 자연 건조 해주셔도 그 전보다는 훨씬 나을 거니까 그 앞 단계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80%까지 말렸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제품으로 에센스를 한 번 더 발라줄 건데, 앞전에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이제 호호바 오일이나 이제 코코넛 오일 등 이렇게 무거운 제품들을 받으셨다면 캐주얼한 모로칸 오일이나 어반 트래블 스무스 오일, 제가 갖고 계신 일반적인 오일들을 발라셔서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틀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테두리 부분에 잔머리 뜨는 것들이 많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말리신 상태에서 머리가 또 이렇게 뜬다 하시면 이런 디퓨저 같은 걸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폰으로 약간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열을 이렇게 먹여줍니다.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볼륨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겉단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쓰다듬듯이, 굉장히 소중한 걸 쓰다듬듯이 살짝만 이렇게 천천히 뜨거운 바람을 해주시면은 잔머리가 들어갈 거고요. 집에 갖고 계신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걸로 마무리로 잔머리를 잡아주시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곱슬머리 분들이 손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든 곱슬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흑인들처럼 빵 터지는 곱슬들이나 웨이브가 안 지고 자글자글하게 탄각 같은 곱슬머리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쉽지 않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술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머리숱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을 하면 약간 무겁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의 한 10분의 1 정도로만 사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